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업,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수요 증가입니다. 그럼 기억이 없는 애들을 지워요. 2번하고 지금 5번이 없죠. 지웠습니다. 니은 취득세율의 인상이래요. 그럼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할 때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겠죠. 수요 감소예요. 그럼 니은이 들어있는 걸 지워야죠. 그럼 3번이 지워지죠. 그 다음 봤더니 디귿은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럼 원래는 디귿을 판단하지 말고 바로 리을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디귿, 대출금리가 하락했대요. 그럼 당연히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유효 수요는 증가하죠. 그 다음 리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지금 살까요? 오른 다음에 살까요? 지금 사야 되겠죠.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은 지금 팔까요? 나중에 팔까요? 나중에 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리을도 맞죠. 답은 4번이네요. 미음, 건설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면 얘는 공급 비용이 증가된 거잖아요. 수요 요인이 아니라 공급의 감소 요인이겠죠. 공급 비용 증가에 따라 공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4번입니다. 꼭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얘는 단위 탄력적인 거죠. 단위 탄력적. 그럼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이 올라가면 꼭 그만큼 수요량의 변율이 떨어지는 거죠. 수요량이. 그럼 가격을 내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해요. 똑같은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을 곱한 총수입은 변화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정책을,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정책을 펼쳐봤자 총수입의 변화를 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해도 전체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1번이 맞네요. 2번, 대체재가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도 못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못 변해요. 비탄력적이 됩니다.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바뀌어져 있어서 X입니다.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고가인 재화일수록 더 작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부분의 문제를 풀 때 요령은 뭐냐면 고가일수록 힘이 세죠 여러분? 그래서 고소득층은 돈이 많아요. 힘이 세요. 고소득층은 고가인 재화를 사죠. 신규주택. 그래서 좀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사람 중에 누가 힘이 세죠?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가일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5번. 측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긴 기간 동안 더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력성은 커지죠.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이 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뭘 구해야 되죠? 가공기 조순전후 경제세를 쫙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때 총 투자액이 8억이고 지분 투자액이 6억이랍니다. 그러면 저당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2억이죠, 여러분. 그리고 가공기 조순전후 경조세 적어놓으신 상태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6천만 원이래요. 그때 이 문제를 풀 때 억을 그냥 1이라고 보고 그 다음 1천만 원이면 0.1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주어져 있는 내용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세전이 지금 0.6억이죠, 여러분. 그 다음 부채 서비스의 저당이 지금 0.4억입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은 당연히 1억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 총소득 승수가 5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세모 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이었잖아요. 그럼 세모에는 세모 승수를 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는 유효 총소득에 곱해서 총 투자액이 나오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총 투자액을 나누면 유효 총소득이 남죠. 그러니까 8 나누기 5를 하면 1.6이 나옵니다. 1.6억이 바로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채워놓으면 영업경비는 0.6억이겠죠. 푸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꼭 따라서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채 감당률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이 1번, 2번, 3번에 있을 가능성보다 4, 5번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비율이니까 순영업소득 1억이
0.4 부채 서비스액이 몇 배인지를 따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쫙 그어주시고 풀어주시면 1 나누기 0.4를 해주면 얘는 2.5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부채 감당률 2.5가 맞네요. 그리고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4번의 내용을 풀어보면 종합자본환원율은 순자죠. 그래서 순소득승수의 역수입니다.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의 역수니까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 지금 얼마죠? 1억이죠. 지금 총투자액은 8억입니다. 그러면 얘를 나누면 12.5가 나와요. 0.125. 12.5%지 15%가 아니잖아요. 4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순소득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니까 8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효총소득은 1.6억이 맞죠, 여러분? 우리 구한 내용.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현금 수지분의 0.6분의 지분 투자액 6억이니까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3번에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1분 안에, 길면 1분 30초 안에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